돈보다 먼저 삶을 지키셔야 합니다.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생활경제 통합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더 버는 이야기보다 삶을 먼저 지키는 돈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돈이 늘 불안했는지, 무엇부터 바꾸면 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은지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하실까요? 분명 오래 일하셨습니다. 책임도 다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을 열어보면 여유보다 걱정이 먼저 보입니다. 예전에는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을 가도 부담스럽습니다. 병원비도 가볍지 않습니다. 관리비와 보험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앞으로 들어올 돈보다 앞으로 나갈 돈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불안할까요? 나는 왜 늘 빠듯할까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약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온 사람이기에 더 절실하게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중장년과 노년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생활입니다. 돈은 안정입니다. 돈은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절실한 바람은 따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싶으십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지키고 싶으십니다. 그 마음은 너무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구조가 없어서 더 커집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이 섞여 있습니다. 노후 준비 돈과 당장 쓸 돈이 섞여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한 통장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많이 버는 사람보다 오래 안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 사람입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압니다. 어디로 나가는지도 압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 차이가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누셔야 합니다.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두셔야 합니다. 노후 준비 돈도 따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마음의 불안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통장이 바뀌면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보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서가 자산이 됩니다. 더 많이 벌기 전에 먼저 세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 하나를 나누는 일, 생활비를 구분하는 일, 비상금을 따로 두는 일, 작은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일, 이런 일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이 나중에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선택보다 반복되는 작은 구조가 더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금융상품이 가장 좋습니까? 예금이 좋습니까? 적금이 좋습니까? ISA가 좋습니까? ETF를 해야 합니까? 연금저축과 IRP는 꼭 필요합니까? 그 질문도 당연합니다.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잘 모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잘 불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이는 상품보다 순서에 있습니다. 돈이 잘 안 모이는 사람은 상품부터 찾습니다. 반대로 돈이 남는 사람은 먼저 자기 흐름부터 살핍니다. 내가 빚이 있는지 봅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봅니다. 비상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후 준비가 시작되었는지도 점검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좋은 상품도 오래 힘을 쓰지 못합니다. 투자를 시작해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깨게 됩니다. 절세 혜택이 좋아도 중간에 해지하면 남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아는 사람이 잘합니다. 첫 번째는 빚 점검입니다. 고금리 대출이 있는데 투자부터 시작하시면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뒤로 끌려가게 됩니다. 카드론, 리볼빙, 높은 이자의 신용대출은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투자 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빠르면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돈을 불리는 일보다 먼저 새는 구멍을 막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은 남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떼어두는 돈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생깁니다. 경조사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뜻밖의 수리비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으면 적금도 깨게 됩니다. 투자도 팔게 됩니다.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크게 벌어서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급할 때 무너지지 않을 작은 안전판을 먼저 준비한 사람입니다. 비상금은 자산이기 전에 안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세계좌입니다. 이제부터 금융상품이 등장합니다. ISA는 중기자산을 세금 효율 좋게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생각할 때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어렵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절세는 위험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남는 돈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세금 구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화려한 종목보다 먼저 계좌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이제서야 ETF 같은 분산 투자가 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는 정보 싸움보다 버티는 구조의 싸움입니다. 생활비가 흔들리면 장기 투자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투자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정리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사람은 시장을 완벽히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을 넓히는 일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에게도 이 일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배움이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업도 좋습니다. 디지털 활용도 도움이 됩니다. 강의와 글쓰기, 오랜 경험을 살린 활동도 자산이 됩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지출만 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 안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래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경험은 그 자체로 큰 자산입니다. 그 경험을 살리기 시작하면 돈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결국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순서에 있습니다. 빚보다 투자부터 하면 지칩니다. 비상금 없이 적금만 들면 흔들립니다. 세금 구조를 모른 채 상품만 바꾸면 남는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빚을 점검합니다. 비상금을 만듭니다. 절세계좌를 활용합니다. 장기 투자를 이어갑니다. 소득도 조금씩 넓혀갑니다. 이렇게 가면 한 번에 부자가 되지는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여기서 통장의 힘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돈을 모으는 비결이 더 많이 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낸 분들은 한 가지를 더 잘 아십니다. 돈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적게 벌어서만이 아닙니다. 돈이 다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도 한 통장, 비상금도 한 통장, 보험료도 한 통장, 노후 준비 돈도 한 통장에 있으면 누구라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중장년층은 이 혼란을 더 크게 느끼십니다. 기댈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책임질 일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통장을 나눈다는 것은 계좌를 많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역할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번 달을 사는 돈, 갑자기 필요한 돈, 미래를 위한 돈, 이 돈의 자리를 서로 다르게 정해주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급여 통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은 머무는 방이 아니라 지나가는 문이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역할별로 나누셔야 합니다.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으로 보냅니다. 비상금은 비상금 통장으로 보냅니다. 미래를 위한 돈은 절세계좌와 투자 통장으로 보냅니다. 급여 통장에 돈이 오래 머물수록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돈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제자리로 빨리 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이번 달을 사는 통장입니다. 식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교통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통신비와 작은 소비도 여기서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통장에서 쉽게 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예산 안에서 사는 연습을 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도 보여줍니다. 커피가 많은지, 배달이 많은지, 충동 구매가 많은지 생활 습관이 드러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지금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마음을 지키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수익률보다 안심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안 수리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비상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상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장년 이후의 불안은 갑작스러운 지출에서 더 크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은 꺼내기 쉬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쉽게 쓰이지 않도록 분명히 따로 두셔야 합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ISA 같은 절세계좌는 중기 자산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IRP 같은 노후 계좌는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장기 투자 통장은 지금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천천히 키우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이 아닙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놀라운 수익률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는 지속성입니다. 잘된 한 달보다 계속되는 여러 달이 더 중요합니다. 1인 가구에게는 이 구조가 더 절실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갑자기 아플 때도 수입이 흔들릴 때도 모든 부담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돈을 모으는 기술보다 돈을 섞지 않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섞이지 않으면 보입니다. 보이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으면
삶은 덜 흔들립니다. 통장 쪼개기는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질서를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통장으로 다 버텨오셨다면 그것도 충분히 애쓴 삶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가셔도 됩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힘이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나누는 지혜가 자산이 됩니다. 생활비를 나누셔야 합니다. 비상금을 만드셔야 합니다. 미래 돈도 따로 두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돈이 많아져서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생겨서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무작정 버티는 시기가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단단히 살아가기 위해 구조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 시작이 통장 몇 개를 나누는 일이라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나눔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 노후를 지켜줍니다. 내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돈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삶도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돈을 더 벌기 전에 내 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오늘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의 이유를 알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순서를 알면 발걸음이 분명해집니다. 통장을 나누면 삶의 질서가 보입니다. 그 질서가 인생 후반전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돈도 다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아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누고 잘 지키면 삶도 함께 안정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정성껏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